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친구가 정민이 구조를 위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인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행위가 드러난 이상 민행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민행위 앞 방향으로 뒤에서 민행위를 제외하더라도 구조 의무 불이행이라는 이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형사책임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해 왔고 제 채널에 오래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은 하나도 삭제한 게 없고 따라서 민행위 이외의 부분을 이미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미뤘다면 이 자체로 위험이 야기됐고 여기서 이미 구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 영상은 두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민행위는 잠시 변론으로 하고 구조와 관련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난 이후로 바로 검찰 출신 로펌을 선임한 것이고 그 이후로 침묵하면서 모든 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겉함도 거부하고 체면 수사는 변호사가 맡고 있고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모든 것은 그 이후에 로펌이 대변인으로서 자신들이 유리한 사실만 그리고 1차, 2차 입장문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로펌이 하는 일이죠. 따라서 처음에 자백한 그 친구의 자백 이후에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은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백으로 1번 민행위 이외에 2번 민행위를 변론을 하더라도 그 구조 관련 상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구성,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된 원리 선택,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 그 적용 과정과 리즈닝을 우리가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친구 떨어짐 제가 끌어올렸어요. 이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이 자백이 있은 뒤에 은폐가 있는 거고 이 자백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장소 우리 알고 있고 그 비탈 알고 있고 떨어짐 상황 알고 있고 끌어올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332에 따라 내려가는 것도 확인됩니다. 331, 337과 모두 연결됩니다. 이렇게 30가지가 넘게 연결되는데 모든 증거는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피집사 초천재 최상천 하대님을 매우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증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선택한 일부 화면, 일부 동영상만 주구장창 그것을 조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29개 모두 통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331과 347을 변론을 하고 332의 친구가 내려갔고 335에 혼자 올라온 것도 확인됩니다. 332에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죽이기 위해서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더 죽이기 위해서 내려갔다 함은 증거든 사체든 숨기고 익사시키고 이동시키고 기타 개쇼하려는 의도. 이런 목적과 의도라면 이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만약 332에 내려간 이유가 구조하기 위해서라면 구조하기 위한 그 행위의 처음 시작이라면 이것이 구조 의무의 이행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의무 개시를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로 임의로 자기 맘대로 나 곱게 자랐어. 그런데 힘드네. 끌어올리기 힘드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거면 결국 타인 구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어렵게 한 결과,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조 의무 불이행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구조를 개시했다가 이상한 장소로 옮기거나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나 힘들다, 중단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부인권, 헌법, 법이 지배해 대한민국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집사님께서 이 사건은 룰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계신데 뭐가 전쟁이고 뭐가 룰이 아니죠?
성문 쪼가리, 성문 헌법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인권.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철학적 부분이 성문 쪼가리가 아니고 태어나자부터 즉시 누리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천부 인권이 범주화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태어나서부터 누리는 사실적인 것. 이것을 그냥 뭐 누가 독재자가 오고 성문 쪼가리 만든다고 헌법 만든다고 모두 폐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케이스 스터디를 이 사건에 관한 구조 개시 이후에 중단한 관련 원리를 개별 사건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논문,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있고 잘 정리된 논문인데 여기 작가가 있고 author가 있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No duty to rescue rule. 구조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일반인한테 무조건 구조하라 이렇게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갈 길 바쁘고 생계가 바쁜데 구조할 만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구조하라는 법적 의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논문은. 이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논문 학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문에서 판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 원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대륙법과 틀립니다. 대륙법은 그냥 학자들이 썰풀어요. 판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80%는 그냥 썰풉니다. 자기 학설이 이렇고 바꾸고. 근데 미국은 뭐다? 논문도 있고 학자도 많지만 뭘 다룬다? 판례. 무조건 판례. 50개 주의 판례,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연방항소법원 13개의 판례. 이 판례 찾는 겁니다. 쓸데없이 썰푸는 게 아니에요. 뭐 학설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판례, 무조건 판례. 누가 판례를 가장 빨리 찾느냐, 정확하게 찾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조국이 절대 못하는. 따라서 여기 보시면 2004년 미시간주 판례인데 기본적인 법 원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as a general rule, there's no duty to obligate one person to aid or protect another.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법은 일단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도우려면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지금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잘 모르는데 상황을. 그래서 이런 일반론이 있고 그런데 여기 윌리엄스 프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서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미법에서도 그 토치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교과서에 쓴 건데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4판인데 이 사람이 쓴 그 불법행위법의 4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프로서가 no duty rule, 일반적으로 그 듀티가 없다, 구조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revolting to any moral sense, 우리의 인간의 도덕성에 반한다. 이렇게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항상 눈 보면서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도덕적 센스의 revolting, 그러니까 역겹다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그냥 구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좀 더 우린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they have been denounced with vigor by legal writers. 우리가 법조인들 이런 말 많이 쓰고 대륙법에서 근데 미국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법조인들 판사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형식적인 거 싫어하고 지휘 신분 되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legal writer. 그냥 누구라도 그냥 법적으로 논문 쓰면 다 리걸 라이터라고 부릅니다. 법조인들만 항상 한정시키진 않아요. 이런 로마에서 대륙법으로 이어진 학자 중심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반 교사들도 법적인 그 교육 받고서 쓸 수 있고 논문을.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아온 게 바로 구조 의무 없다. 이 부분이 비난받아왔다 이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보시면 2004년도 커네티컷 주의 대법원에서 4가지 경우를 특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4번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커네티컷 수프림 코트가 있고 4번 예외를 적용하죠. 다른 사람을 도와라. aid.
도와야 되는 경우 뭐냐면 where one voluntarily has assumed the care of another.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개시한 경우, 다른 사람 돕는 것을 자기가 개시한 경우는 도울 의무가 생깁니다. 그냥 마음대로 중간에 중단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판례 대법원, 이주 대법원. 그 다음에 지금 이 B 부분이 이 논문, 굉장히 긴 논문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거는 원문을 읽지 않고 이 부분을 제가 읽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부분이고 반드시 이해해 두시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식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공지능, 법 인공지능에서도 당연히 논증 체계, 논증 틀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트라고 시작을 하는데 50개 주 대법원, 아까 보셨죠? 커네리컷 대법원처럼 50개 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걸 한번 제가 원문이니까 볼게요. 요약해 놓은 핵심입니다. Courts have established several exceptions to the new duty to rescue rule. The number of exceptions depend on their categorization. To the extent that these exceptions constitute non-feasance, they involve areas in which custom, public sentiment, and views of social powers have led the courts to find a duty of affirmative action. One author suggests 5 general exceptions to the rule: special relationships, voluntarily taking a risk of the victim, negligent injury caused by the defendant, innocent injury caused by the defendant, and the statutorily created duties.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예외는 쭉 설명되고 있죠. 5가지 예외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경우에는 전 슬라이드에서 4개로 나왔나요? 5개로 나왔나요? 제가 집중을 못했는데 exception은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나오네요. 여기 voluntarily undertaking a risk of the victim.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자를 구조를 시작했어요. undertaking, 시작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구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넘기던가 그냥 마음대로 중단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 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뉴욕에서 1935년 그래서 defendant가 이제 여기 피고인이 구조 의무를 시작했다면 개시했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이게 합리적 그 판단 기준이거든요. 합리성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일 정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주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구조를 시작했다면 일반 사람이 하는 정도까지 해야 된다.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331 떨어진 정민에 따라서 332에 친구가 내려갔죠. 근데 그게 죽을 목적이 아닐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펌이. 그러면 죽일 목적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구조할 목적이겠죠. 그러면 구조 개시한 겁니다. 우리 방금 법 원리 보셨죠. 구조를 개시한 다음에 자의적으로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구조를 죽일 목적이 있고 구조할 목적이었는데 죽일 목적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그럼 구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시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로 중단하여 무슨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구조를 더 죄송합니다. 어렵게 한, 불가능하게 어렵게 한. 따라서 법적 평가를 할 때는 구조 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민거, 방금 오늘 영상은 민거와 상관없이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구조를 하다가 말았다. 구조를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다가 말았죠. 평지로 안 올라왔죠. 정민이가. 평지에 안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죠. 그리고 자기가 중단해서 마음껏 아빠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아니다. 민거와 상관없이 구조 의무를 다 안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집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